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국가사업인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계기로 군산의 풍력업체들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늦어지면서 대부분 업체들이 문을 닫는 등 풍력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에 군산 국가산단에 입주한 풍력 관련 부품 생산업체입니다. 풍력 발전에 필요한 블레이드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감이 없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는 지금 이쪽 공장 다 가동 중단이다 보니까 월급을 주시는 상태가 못 되니까 직원들도 다 지금 나갔고 여기는 지금 아예 폐쇄된 지금 상태고. 정부가 2011년 부안 위도와 영광 해상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2019년까지 13조 원을 투입해 3단계에 걸쳐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겨냥한 풍력 관련 업체 9곳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군산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해상풍력 사업이 1단계인 실증단지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자 일감난에 허덕이던 풍력업체들은 2곳만 남고 나머지 7곳은 문을 닫거나 업종을 전환했습니다. 기업체는 이제 또 이윤을 남겨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물량이 없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공장 자체로 이제 운영하는데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이제 버티다 이제 무너진 거죠. 최근에는 군산항에 조성하기로 한 해상풍력지원부두 사업마저 시행사의 사업 포기로 좌초될 상황에 놓이자 근근히 버텨온 나머지 풍력업체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뭐 하는 게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희한테 오는 효과는 미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딱히 뭐 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군산의 풍력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풍력을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백지화로 지역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삼성은 물론 정치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이 잇따라 삼성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새만금 개발청은 뒤늦게 접촉을 시도하기로 했고 새만금위원회는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하듯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에 신설된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을 세계 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청은 삼성의 새만금 23조 투자 포기와 관련해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의 이병국 청장은 2011년에 새만금 MOU를 체결할 때 국무총리실 새만금 사업 추진 기획단장을 맡아 삼성 투자 포기에 따른 책임론이 거론됩니다. 이 청장은 뒤늦게 삼성과 접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삼성 측의 입장을 알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결된 MOU대로 삼성의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강하게 희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만금위원회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에 신설된 새만금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투자 백지화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개발 및 투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위원회뿐만 아니라 새만금개발청도 기존에 맺어진 MOU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삼성 MOU에 서명한 국무총리실은 물론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위원회가 삼성 투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으면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에서 빗물을 모아 다양한 용도로 재이용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빗물 재이용 시설의 현황과 개선할 점을 알아봤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31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140톤짜리 빗물 저장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연못과 분수대 같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은 모두 빗물을 모아 정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동 수도요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돗물이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시설들을 아마 100% 거의 사용은 못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빗물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모든 시설물들을 100% 다 활용하고 있다고. 이 유치원은 전주시 지원을 받아 빗물 재이용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수돗물 사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이라는 교육 효과도 큽니다. 전주시 지원을 받아 빗물을 재이용하는 곳은 110곳에 이릅니다. 개선할 점도 있습니다. 저장시설비 지원 기준이 2톤짜리 규모여서 빗물을 충분히 담아쓰기 어려운 곳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적어도 한 5톤 정도는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내리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우리가 쓰고 난 뒤에 내리지 않는. 빗물을 재이용하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없어 혜택을 보는 곳이 없어 후속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일부 시설은 관리소홀로 사용되지 못해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 현대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번 주말 광주전에서 무패 행진을 노리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 준비를 위한 피파의 마지막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정으로 연기된 전북 현대와 광주의 경기가 이번 주말 열립니다. 심판 매수 파문 속에서도 7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승리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또 오는 9일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 대진 추첨이 이루어지는 만큼 전북은 굳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른 팀 못지않게 스쿼드가 좋고 어떤 팀이랑 만나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팀이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년 5월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피파가 마지막 실사를 합니다. 피파는 내일 제주를 시작으로 이번 주말에는 전주와 천안을 돌며 경기장과 훈련장 등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개막전이 열리고 또 개막식이 열리기 때문에 그 관련된 컨셉도 그 LOC 조직위와 개최 도시 그리고 피파와 같이 좀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군산시 조정부가 제10회 화천 평화배 전국 조정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군산시는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로 이 대회 8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제2회 전국 보치아 선수권 대회가 오는 7일 전주에서 막을 올립니다. 보치아는 선수들이 공을 경기장 안으로 굴리거나 발로 차서 표적구에 가장 가까울 때 1점을 주는 방식의 장애인 스포츠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은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5%의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2002년 이후 모두 8차례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진정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며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46살 조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김제경찰서 김모 경위에게 자신이 제기한 진정사건을 잘 조사해달라며 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경위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경찰은 1심 재판이 끝나는 대로 김 경위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29도, 완주 30도 등 27도에서 30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4도의 분포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 0.5에서 1.5m로 일다가 모레는 최고 3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연휴 기간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인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C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